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분단 상황과 냉전 체제 속에서 탄생했으며 지금까지도 존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 법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가에 있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국익 논리다. 이들은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며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 적국이라는 현실을 강조한다. 핵무기와 미사일, 대남 공작 조직, 사이버 공격 등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현대 안보 위협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시작되지 않으며 사상과 여론을 통한 체제의 흔들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간첩 처벌법이 아니라 체제 전복 시도 전반을 억제하는 법적 장치로 이해된다. 실제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적대 세력과 내부 협조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 폐지될 경우 간첩 행위나 적대 체제의 선전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확대되고, 이는 사회 혼란과 안보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은 동맹국 신뢰 문제도 국익과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국가 안보를 느슨하게 관리하는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부담을 전가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신뢰도와 외교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는 국익 논리는 다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현대적 안보 환경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익을 훼손한다고 본다. 실제 간첩 행위, 테러, 군사기밀 유출 등은 기존 형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 관련 법률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의 추상적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제한 문제를 국익과 직접 연결한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내부 신뢰를 잃고 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저하되며, 이는 결국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잃게 될 경우 외교 협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곧 국익 손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진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국내 정치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며 사회를 분열시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 국론 분열이 심화될수록 국가는 외부 위협에 더 취약해지고 안보와 경제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투명한 법치와 공개적 토론이 강한 국가를 만들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국익을 보장한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논쟁의 핵심에는 항상 체제 전복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체제 전복이란 한 국가의 헌법 질서와 정부 구조,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무력 또는 비무력 수단으로 붕괴시키거나 대체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탱크와 군대가 등장하는 전통적인 전쟁 형태만을 뜻하지 않으며, 현대에는 사상전과 심리전, 정보전을 통해 훨씬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체제의 전복의 대표적 사례는 무장 반란이나 쿠데타다. 소수의 무장 세력이 정부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기존 권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군부 쿠데타나 혁명군의 무력 봉기, 외부 세력의 직접 침공을 동반한 괴뢰, 정권 수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체제 전복은 짧은 시간 안에 폭력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현대 국가들이 더 경계하는 것은 비군사적 체제 전복이다. 사상전의 목적은 국민이 스스로 자기 나라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총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체제는 이미 실패했다거나 국가는 국민을 억압한다거나 다른 체제가 더 도덕적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이러한 인식이 누적되면 체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 심리전과 정보전도 중요한 수단이다. 공포와 분노, 허무감을 증폭시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사실과 거짓을 섞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합법적 제도와 민주적 장치를 이용해 체제를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방식도 이에 포함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와 교육 영역을 통한 장기적 침투 역시 체제 전복의 한 형태다. 세대를 거치며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면 외부 충격이 없어도 체제는 내부에서 흔들리게 된다. 계층과 지역, 세대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사회를 분열시키는 전략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국 현대의 체제 전복은 총선과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생각을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동체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조용히 진행된다. 이 때문에 체제 전복과 사상전 문제는 국가보안법 논쟁에서 늘 핵심 쟁점이 된다. 어디까지를 자유의 영역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익을 둘러싼 가장 어렵고 중요한 선택의 문제로 남아있다.